네, 안녕하세요. 만공스타즈 김태림입니다. 매화 화분에 물을 줘라.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유언입니다. 또 어느 시인의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 고생 많이 했다.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이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이제는 한마디 유언으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남은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재산이 있든 없든 유언장은 쓰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사후에도 보시하고자 하는 내 뜻을 지켜가고 싶다면 유언장뿐만 아니라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보시, 금융전문가 하승희 팀장과 함께 유언 대용 신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컨설팅부 하승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시행된 지는 꽤 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낯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죠.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신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유언 대용 신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언을 대용하는 신탁입니다. 재산을 맡기는 고객인 위탁자와 수탁자인 금융회사 간의 신탁 계약을 맺고요. 위탁자가 살아 생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다가 위탁자 사후에는 신탁 계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이 원활하게 이전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장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언장과 유언 대용 신탁은 유산을 상속하는 제도이다 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상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법에 기초한 유언장은 법률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엄격한 형식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에 반면에 신탁법에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와, 즉 피상속이 재산을 남겨주시는 분과 금융회사 간의 신탁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신탁 계약 하나만으로 내 재산이 원활하게 이전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신탁 계약은 연속 상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속 상승이 가능하다는 건 여러 사람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재산이 우선 배우자에게 갔다가 그 이후에 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배우자와 자녀를 연속해서 상속하는 기능이 유언 대용 신탁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볼까 하는데, 지난해 이제 92살이신 김여신 보살님께서 불교방송 사업 건립과 또 포교 활성화에 써달라면서 두 아들들과 직접 저희 불교방송을 찾아오셔서 상가 건물을 사후 기부하겠다고 약정을 하셨어요. 이 보살님처럼 사후에 건물이나 집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신탁은 신탁업을 허가받은 이제 요즘에는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탁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자들에게만 한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 작은 빌라 한 채, 1,000만 원, 2,000만 원에 되는 소액의 현금도 다 신탁을 맡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남은 가족들끼리 유산을 두고 싸우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이런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이런 싸움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형제 자매 간이라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껄끄러울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견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데 네. 이때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상속인들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해서 자산의 이전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면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분쟁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산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신탁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탁을 하면 세금이 조금 절세가 되나요? 라는 네. 질문들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 신탁을 한다고 상속세가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만큼 상속세를 낼 때에도 좀 원활하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상속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조금 발생하게 되는데 상속 재산이 나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한 납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에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해서 재산의 상속재산이 원활하게 이전이 된다면 이러한 경우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활용하기 좋습니다. 노보살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불교 방송을 보면서 스님들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가피를 입었으니까 떠날 때 집은 불교 방송에 기부하고 싶고 또 예금은 딸에게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방식의 설계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가능하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네.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주택에서 편안하게 거주를 하다가 내가 사망을 하면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내 사후의 불교 방송에 기부를 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은 딸에게 주고 싶다라는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은 이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또 있잖아요. 그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녀 몰래 이런 신탁을 하셨다면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또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신탁을 하게 되면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신탁을 한다고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의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탁 제도를 이용한다면 상속인들 간에 이러한 분할 협의의 과정이 생략이 되고 바로 유언하시는 분이 위탁자가 네. 원하는 대로 재산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협의의 과정을 좀 생략시켜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소송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거나 뭐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물론 신탁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는 원하는 한 사람에게만 주고 싶다라는 뜻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유료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들도 모두 유료분 재산을 이제 평가하는 데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 생전에 내가 증여한 재산이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 신탁 제도를 좀 이용을 하셔서 최소한으로 남겨주신다면 네. 사후에 상속 분쟁은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부산 도원사의 주지인 만호 스님께서 세수 88세로 원적에 드셨는데요. 스님께서는 유산 일체를 저희 불교방송과 동국대 그리고 조계종 바라밀 요양병원 등에 사후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증하실 때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한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년 내 생일 혹은 내 기일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라 아니면 만공회의 청년이나 홍련을 꽃피워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지금 신탁은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네, 사후에
생전의 재산의 관리도 되지만 유언대용 신탁의 장점은 내 사후에도 재산의 관리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사후에라도 일정 기간 동안 뭐 5년마다 뭐 10년까지 기부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생일마다 내 기일마다 누구에게 얼마씩 장학금을 주어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약서에 다 담아 놓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는 이 살아 생전에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공덕을 쌓을 수가 있고 또 사후에도 만공의 공덕주로 청년, 홍년, 우담바라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후 뭐 50년까지만 가능하다거나 이런 제한은 없을까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탁은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내가 신탁 계약으로 기간을 설정한다면 얼마든지 오랜 기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치매 머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 머니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는 전수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유언대용 신탁제도 안에 이 치매와 관련된 항목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네. 결국 종합재산, 자산관리 시스템인데요. 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믿고 맡기는 게 바로 신탁인데, 만약에 내가 치매가 걸려서 내 스스로 온전하게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에 대한 운영과 관리 방법을 신탁 계약 안에 녹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네.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라 라는 상속의 기능까지 담고 있는 것이 유언대용 신탁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 재산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진 그 재산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잘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내 병원비나 생활비, 간병 비용이 나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고요. 내가 치매에 걸려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재산의 지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언대용 신탁 안에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라 하더라도요, 나를 대신해서 신탁 재산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의 기능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급 청구 대리인을 설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나를 위한 병원 비용, 케어 비용을 지급 청구 대리인을 통해서 잘 지급받아서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고요. 나를 케어하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 이전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매 머니가 돈맥경화를 불러온다는 그런 말도 또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네, 치매가 시작이 되면 간병비, 케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네. 결국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예금주가 치매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예금주의 의사 표현을 확인할 수가 없다면 은행에서는 자금의 지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산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즉 이때 자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동결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손님이 70대 후반의 손님이셨어요. 네. 70대 후반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좀 신탁 계약을 하루 이틀 미루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셨고 네. 응급실에 가셨는데 응급실에 나오게 되면서 인지 기능의 저하가 오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의 자녀들이 다 해외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카들이 네. 많이 좀 보필을 해드린 분이었고 매일 집에 와서 뭐 청소나 음식을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결국 예금의 지급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매일 와서 도와주시는 이 분에 대한 네. 월급 그쵸. 또 쓰러지셨기 때문에 병원 비용이 좀 들어갈 네. 거잖아요. 병원비에 대한 지급 이런 것들이 몇 달간 좀 밀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VIP 손님이었는데도 자산이 동결이 되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쩍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매 판정을 받은 후에도 유언대용 신탁제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네. 의사 능력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치매 진단을 받았고 초기라면 이때는 의사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때라도 오셔서 내 자산에 대한 관리, 노후에 대한 대비를 신탁계약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7, 80대 분들보다 네. 5, 60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찍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네, 오히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은 경험이 있는 네. 분들인데요. 상속의 과정이 꽤 복잡하고 또 가족 구성원 간에 이 재산을 좀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 미리미리 내가 상속을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신탁에 대한 상담을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신탁은 제가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계약할 때 계약을 하는 당사자, 위탁자의 의사 능력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야말로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도 건강을 해야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진단을 받으셨고 네. 중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면 좀 많이 이제 늦으셨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상속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내 재산에 대한 쓰임, 나의 노후에 대한 재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나의 판단력이 더 정확할 때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탁에 가입한 후에 치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탁 계약을 하고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이미 중증으로 네. 넘어가신 상태라면 재산 관리가 이미 힘들어졌다라는 네. 걸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급 청구 대리인을 좀 이용을 해서 네. 내가 충분히 케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대리인이 병원의 청구서라든지 이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내점을 하시게 되면 나한테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급받고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너무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가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만났던 실제 손님들 중에 네. 배우자하고 일찍 사별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네. 미성년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탁에 대한 상담을 저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신탁 계약을 설정을 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네. 그래서 신탁 계약으로 본인의 사후에 이 아이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신탁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네. 생활비라든지 거주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평생을 쌓아 일군 재산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뜻깊게 쓸 수는 있습니다. 만호스님처럼 또 김여신 보살님처럼 사후 기부를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공덕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탁이라는 제도는 재산을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내 재산에 대한 쓰임, 내 재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고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신탁은 계약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할 때, 내 판단력이 가장 좋을 때 미리미리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요. 이 떠날 때는 남겨진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재산만 남기고 가면 다툼을 남기고 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나의 사후를 미리 준비한다면 사랑을 남길 수 있고 또 내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보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